자, 이번에 이제 어디 볼 거냐면 농취증 보도록 합니다. 농지 같은 경우는 농사 지으려는 사람만 취득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그걸 검사를 맡으셔야 됩니다. 농사 지을 사람이다라고 하는 걸. 그게 바로 농지 취득 자격증명이에요. 이 농지 취득 자격증명을 줄여서 부를 때 농취증이라고 불러요. 농취증 이렇게 부릅니다. 농지 취득 자격증명 가운데 있는 거 요게 있어야 등기가 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농지다 그랬을 때 원칙적으로 농취증이 있어야 등기가 나고 농취증이 없으면 이 등기를 못 가져오니까 소유권 취득 못 해야 돼요. 그럼 농취증은 어디서 끊어주냐? 여기 나온 것처럼 시구읍 면장 이렇게 읍장 면장이 들어갑니다. 군수 빠집니다. 군수 중요합니다. 군수 대신에 읍장 면장이 농취증을 발급해줘요. 그럼 여기서 발급해줄 때는 이 사람이 농사 지을 사람이에요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서 발급해주는데 그 확인하는 방법이 뭐냐면 농사 짓는 계획서 갖고 확인해요. 그러니까 농지 취득 자격증명을 오해하시는 경우가 좀 있는데 현재 농사 짓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농사를 지으려는 사람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농사 짓고 있지 않지만 농지를 취득하려고 한다. 그러면 각서를 쓰시면 돼. 앞으로 농사 짓게요. 이런 식으로. 그게 농업경영계획서입니다. 요게 제출되면 이걸 보고서 아, 이 사람이 농사 지을 각오가 돼 있구나 해서 농취증을 끊어주는 거예요. 그것 갖고 등기를 치는 거예요. 농지일 때 그 말이야. 그렇죠? 그런데 이제 농지인데 농취증을 받을 필요 없다 그런 경우도 물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원칙은 농지다 그러면 농취증이 필요해요. 다만 농취증 없어도 되는 경우가 있더라는 얘기지. 없어도 되는 경우 중에 대표적인 경우가 뭐가 있냐면 상속입니다. 상속. 그렇잖아요? 상속 받을 때 농취증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 회사 다니던 아들이 농사 짓겠다고 각서를 써야 농지에 대한 소유권을 가져올 수 있다는 얘기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농취증이 필요 없습니다. 상속으로 소유권을 취득할 때 말이야. 보통 일반적으로 매매다 그랬을 때는 농취증이 있어야 되는 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 다음에 증여받아가지고 농지를 소유하게 되는 경우 이 경우도 당연히 농취증이 있어야 됩니다. 증여받는 사람은 그래야 등기가 난단 말입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요 경우가 이제 쭉 나오는데 특히 농취증이 있어야 되는 것 중에서 아주 중요한 게 경매입니다. 경매. 경매로 낙찰을 받을 적에는 농취증이 있어야 그죠? 경매에서 낙찰자가 될 수 있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그래서 경매도 이게 필요하고. 그래서 경매에서 농지다 그랬을 때 농취증이 굉장히 중요한 테마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필요하니까 그래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주말 농장입니다. 주말 체험 영농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한다. 요랬을 때도, 요럴 적에도 농취증이 어떻게 해요? 있어야 돼. 있어야 돼. 근데 여기 주말 농장 같은 경우는 진짜 농사 짓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취미로 할 거죠. 그런데 이게 투기 목적에 이용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세대별 합산 면적이 1000제곱미터 미만으로 딱 제한이 돼 있잖아요. 그거 좀 따져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형식상 받으라고 하는데 요때는 이제 받을 때 농사 짓는 계획서는 낼래야 낼 수가 없어요. 농사 안 질 거니까. 취미로 할 거니까. 그때는 농사 짓는 계획서는 안 내도 되는 거지. 그렇지? 형식상 농취증은 필요합니다. 경매하고 주말 농장을 꼭 기억을 해두시고 하나 더 있어요. 최근에 우리 사회적으로 많이 논란이 됐던 것 중에 보면 뭐가 있냐면 농지 전용이에요. 이 농지를 다른 목적으로 쓰려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농지를 매입을 해갖고 거기다가 이제 집을 지으려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가 최근에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농지 전용하려면 마음대로 집을 지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전용 허가를 받아야 돼요. 관청으로부터. 아까 산지도 다른 걸로 바꿀 때 전용 허가를 받듯이 농지도 이게 다른 걸로 예를 들어서 집을 짓는다 그러면 나중에 지목이 대로 바뀔 거 아니야. 땅값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바꿀 수 있도록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도. 그래서 전용에 대해서 관청의 허가를 받거나 또는 규모에 따라서 신고하면 전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앞으로 농사 지을 게 아니에요. 근데 형식상 받도록 해요. 그러니까 이럴 경우에도 농취증을 형식상 받는데 진짜 농사 짓는 건 아니니까 농사 짓는 계획서는 낼 필요가 없어요. 요게 이제 최근에 대통령 문제가 이거였어요. 지방이 시골 내려가는데
왜 농사짓지도 않는데 농지증을 받았냐부터 시작해서 온갖 그 문제가 발생했었잖아요. 아니 지금 현재 농사짓지 않고 있어도 농지증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전용으로 해가지고 그게 이제 무슨 건물 지으려고 했나 봐요. 이제 그 경호원들 들어가서 하는 집. 근데 그건 그 주변이 농지니까 농지를 매입을 해야죠. 그리고 목적이 이제 경호원들 살 집이다 그러면 전용을 해주겠죠. 안 해주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것 갖고 이제 뭐라고 하는데 뭐 정치적인 걸 떠나서 그건 말은 똑바로 해야 되는 거죠. 그건 가능한 거예요. 근데 왜 거기다가 뭐 그 정도 면적이 필요하냐? 그건 그것대로 따지고 이 절차 자체는 문제가 없는 거예요. 농지증 나갈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 사례를 통해서 여러분들 기억을 해주세요. 이거예요, 이거. 그 사례가 이거. 농지증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필요해.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 농사짓는 계획서 내요, 안 내요? 안 내지. 그래도 받을 수 있다니까 형식상 딱딱 나와. 여기만 통과하면 되는 거지. 여기만. 예? 예. 근데 그것 갖고 이제 어디 보니까 막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니까 어떤 사람이 막 그 유튜브에 올려놨더라고. 그러니까 이거 막 이런 걸. 또 더 얘기하면 또 정치적 얘기가 되니까. 예. 근데 하여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시험 맞출 때 요거 꼭 대통령이야 이거 대통령. 이번에 문제 됐던 거. 필요합니다. 필요해요. 이렇게 해서. 근데 이건 농사짓는 계획서는 필요가 없다. 그러죠? 그래서 여기 보면 경매 같은 경우는 농사짓는 계획서 냅니까? 경매. 농사짓는 계획서 낸다고요. 낸다고. 내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농업 경영 계획서 이거는요. 안 내는 경우가 있죠. 그 밑에 좀 적어놨는데 제가 시, 주, 허신 이렇게 적어놨어요. 이게 뭐냐? 주자가 뭘 것 같아요? 주말농장. 허신은 뭘 것 같아요? 허신. 농지정 허가 신고. 시가 뭐냐면 시험, 연구, 실습. 연구 목적인 거 있죠. 그 시자. 시험, 연구, 실습. 우리 교재에 있을 거야, 아마. 좀 있어. 좀만 기다려봐요. 자, 이거 설명드리고. 그래서 농사 있는 계획서를 낼 필요 없는 경우를 기억할 때, 자, 시주 허신 분은, 시주 뭔지 아죠? 그 스님분들 막 집에 오면 뭐 쌀바가지 퍼가지고 이렇게 시주 하잖아요. 시주, 요새는 이제 돈으로 하겠지. 누가 뭐 쌀로 하겠어? 자, 시주 하신 분은 영농계획서가 면제. 시주하면 뭐야? 영농계획서 면제. 근데 시주하신 이것은 영농계획서가 면제됐다는 얘기는 농지증은 필요? 하다는 뜻. 하다는 뜻. 세 가지가 중요해요. 중요한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요 밑에 필요 없는 경우 중에서 상속이 필요 없고, 그 다음에 합병이 필요 없어요. 합병. 합병이 뭐죠? 회사 합치는 거. 근데 합치기 전에 옛날 회사가 농지를 갖고 있었어. 옛날 법인이. 그러면 그때 법인이 농지를 가지려고 했을 때 농지증 받았겠죠? 근데 이번에 합치기만 하죠? 새로 받을 필요 없잖아. 분할이라고 하는 게 있어. 분할. 공유물 분할이야. 응? 농지를 갖다가 여럿이 갖고 있었는데 이게 분할한다고. 응? 공유자가 이제 개별 지분이 아니고 개별적으로 농지를 갖다 등기를 가져오는 거야. 그걸 분할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지분으로 농지를 취득할 때도 지분 취득이지만 농사짓는 계획서가 필요해, 원래. 지분 취득이어도. 근데 이번에 어떻게만 합니까? 찢어지기만 하는 거야. 처음에 이게 농지야. 근데 A, B, C가 농지를 3분의 1 지분씩 취득해. 그 여러분이 이제 B야, B. 3분의 1 지분을 취득해도 여러분들 앞에 지분 등기가 나려면 농지증 필요합니까? 지분 등기인데 필요하다는 걸 먼저 아셔야 돼. 농지를 지분으로만 취득하려고 해도 농사지을 계획서, 각서를 내야 된다고요. 그 농지증 받아야 된다고요. 지분 취득할 때. 근데 이번에 이제 요 세 사람이 농지를 이렇게 찢어 가진다니까 지금 분할한다고요? 그럼 이때 농지증 받았는데 이렇게 B 앞으로 단독 등기가 될 때 이때 농지증 또 가져와야 돼요? 필요 없잖아. 이때 이미 검사 맡았잖아요. 응? 그러니까 암기할 게 아니고 가만히 생각하면 이건 합쳐지기만 해. 이건 찢어지기만 해. 공유물 분할. 이때 농지증을 갖다가 낼 필요가 없잖아요. 응? 당연히 없는 거예요. 당연히 없는 거. 자, 요걸 여러분들이 지금 보실 때, 자, 485페이지부터 한번 정리해 볼게요. 가로 4번의 농지증. 485페이지.
동그라미 1번에 동그라미 니은번 네 줄을 다 밑줄 긋고요. 이 농지 취득자격 증명이라고 하는 것은 계약서 쓸 때 필요한 겁니까? 아니면 등기 신청할 때 필요한 겁니까? 그치. 등기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다. 따라서 동그라미 니은번 네 줄을 다 밑줄 긋는 거야 지금. 끝에 가면 농지 취득의 원인이 되는 매매 계약 등의 효력을 발생시킨 요건은 뭐요? 아니다. 이렇게 써놨죠? 효력을 발생시킨 요건은 아니더라. 이렇게 하는 거지. 자,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 밑에 가시면 동그라미 2번. 농지증 발급 대상 나와 있어요. 자, 동그라미 실게 매매. 그 다음에 증여. 동그라미. 핵심은 경매. 동그라미. 농지증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디귿번. 도시지역 내인데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내 농지라고. 그 뒤에 건 신경 쓰지 마시고 주상공 그 안에 있는 농지. 그러면 용도지역상 그 농지는 어때요? 농사지을 땅이 아니죠. 용도지역 보세요. 용도지역 신분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이니까 거기는 농사지을 땅이 아니죠. 그래서 이건 농지증 필요가 없다. 용도지역이 영향을 줘요. 이건 어떤 사연이냐면요. 원래는 농지, 농림지역에 있던 농지야. 그런데 신도시 발표를 해. 그럼 앞으로 거기다 아파트를 세울 거죠. 그러면 여기가 지금 용도지역이 농림지역에서 뭘로 바뀌어요? 도시지역으로 바뀌면. 도시지역 중에서 이제 주거지역도 있고 뭐 상업지역도 있고 이렇게 바뀌겠죠. 그러니까 용도지역이 바뀌었어. 그러면 그 농지는 어떻게 해? 농사 지을 땅이요? 아니지. 그러니까 그때는 농지증 필요가 없다. 이 뜻이고 이게 다음 페이지 가면 그대로 연결됩니다. 1번에 보면 농지 전용 협의란 말이요. 협의란 말이 옵니다. 협의. 이게 뭐냐면 신도시를 개발하려고 그래 지금. 협의에 동그라미 딱 치셔야 돼. 협의는 암호처럼 동그라미 치셔야 돼. 근데 신도시를 개발할 때 여기다 신도시 이렇게 해서 개발합시다. 이렇게 하면 혼자 결정하는 게 아니야. 거기 행정관청, 국토부 장관이나 다른 그 행정관청들이 이렇게 협의해가지고 특히 국토교통부 장관이 적극적으로 나서겠지. 여기는 개발할 거니까, 그죠? 이거 농지인데 이거 전용해야 되겠습니다. 농지 안 쓰고 앞으로 어떻게? 주거지로, 상업지로 개발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협의를 한다고, 협의. 허가 아니고. 국민한테 이렇게 관청에서 허가를 내주는 게 아니고 관청끼리 해가지고 여기는 개발하랍니다. 협의를 하게 되면 농지로 안 써, 이제 영원히. 농지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개발할 땅인 거예요. 그래서 협의란 글자 오면 농지증 필요하다, 필요 없다? 없다. 협의는 누가 하는 거예요? 관청끼리. 국토교통부 장관이랑 관청끼리. 국토교통부 장관이랑 시흥시장이랑 막 협의한다고. 개발합시다, 이런 식으로. 자, 그게 이제 동그라미 리얼번까지 봤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발급 절차에서 첫째 줄, 둘째 줄, 셋째 줄 다 밑줄 긋고 기억번의 둘째 줄 끝에 발급 신청을 하는데 어디에다가 발급 신청하셔야 되겠다. 시군면장한테 발급 신청해라. 시군면장이요. 군수 빠지는 거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이때는 동그라미 니은번 발급 신청을 했을 때는 동그라미 니은번 둘째 줄 심사기간이 4일이에요. 4일. 동그라미 니은번의 둘째 줄 4일 내 발급해 주쇼. 그런데 농업개용계획서를 면제받는 경우는 심사기간 며칠? 이틀. 심사할 게 주니까 그렇게 됩니다. 아까 시주 오신 분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디귿번 딱 내려가 보니까 영농계획서 작성 면제가 시주 오신 분이 나왔죠. 시험, 연구, 실습 요거고 주말농장 허가, 신고. 협의하고 달라요. 농지 전용 협의 나오면 무조건 뭐예요? 필요 없다. 그렇게.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보시면 주말 체험 영농입니다. 동그라미 4번에 기억번 시험에 잘 나온다고요. 주말 체험 영농을 하는 사람은 1000제곱미터 미만의 농지에 한해서만 이를 소유할 수 있다. 그런데 요 면적 따질 때는 어떻게 따진다고요?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총 면적을 가지고 따진다. 이렇게 알아두셔야 되죠. 자, 됐고요. 이제 조금만 더 하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봤죠? 봤죠? 네. 자, 그 다음에 농지 임대차 얘기 나옵니다. 칠판 보시면 원래 농지는 빌려주고 이거 허용되지 않습니다. 원래
농사 지을 사람이 직접 농사를 지어야 되고 남한테 빌려줘가지고 농사를 지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농지 임대차는 원래 안 되는 거고 가끔씩 보면 이제 현장에서는 자기가 농지를 갖다가 소유해가지고 농사 짓겠다고 하고서 사실 그 지역 사람들한테 맡겨가지고 대신 농사 짓게 하고 막 그런 경우 있죠. 그거 불법입니다, 그거. 원래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시면 안 돼. 예? 가끔 정치인 중에 보면 그렇게 하면서 그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사실. 예. 아니고, 그거 불법이요. 임대차 할 수 있는 경우는 이런 사유가 쫙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 내가 농사 못 지을 것 같으니까 이렇게. 이 일반적 사유는 안 되는 거예요. 여기 나온 것처럼 국회의원 돼서 농사꾼이 대학교 가야 돼. 군대 가야 돼. 몸이 아파. 이런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돼요. 3개월 이상 해외여행 가는 거야. 이럴 때. 교도소 가야 돼. 깜빵. 이럴 때. 이런 부득이한 사유, 이런 법이 정한 사유에 있을 때만 농지를 임대차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아니면 임대차를 못 하지. 예? 그래서 원래 임대차는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거예요. 근데 최근에 시험에 잘 나오는 게 임대차 관련해서 잘 나와요. 임대차 계약은 말로는 못 해. 농지에 대한 임대차는 서면 계약이 원칙이야. 그리고 가만히 보시면 이때는 대항력이 중요한데 농지 임차인 같은 경우 대항력이 없으면 농지 주인이 바뀌면 막 농사 짓다 쫓겨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항력을 인정해 주는데 그 농지를 차지하고 있고 그걸 인도라고 그래요. 농지를 딱 차지하고 있는 거. 그 다음에 뭐요? 확인이라고 나오죠. 확인. 그러니까 뭐냐면 이건 농사 짓는다는 확인이야. 확정일자가 아니에요. 중요한 거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험에 아직 안 나온 거. 농사 짓는다는 확인을 받으면 그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생겨서 당연히 이거 해석상 영시겠죠. 막 땅 주인이 막 바뀌어도 내가 농사꾼으로서 농지를 계속 임차해서 농사 지을 수 있다고 막 주장할 수 있어요. 다음 날부터. 이때 확인을 누구한테 받는 거예요? 확인 도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확정일자 아니고 확인, 농사 짓는다는 확인이죠. 바로 누구냐면 시구읍 면장. 아까 농지증 발급도 누구? 시구읍 면장. 똑같아요. 이 농사 짓는 확인을 여기서 딱 확인해주면 대항력이 다음 날부터 생겨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지. 좀 이따 체크해봐요. 그 다음에 임대차 기간은 이건 최소한 3년은 돼야 돼요. 다만 여러 해살이 식물을 재배하고 그런다 그랬을 때는 좀 길어져요. 5년 이상이 되죠. 그죠? 예. 그러니까 그해 딱 해서 그해 수확할 수 있는 것은 최소한 3년. 예? 예. 자, 근데 만약에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3년 밑으로 임대차 기간을 정한다. 그럴 수도 있을 텐데 그러면 3년 돼요. 3년. 그러니까 최소한 농지 임대차는 몇 년을 보장해 주겠다. 3년. 주택은 최소한 몇 년 보장? 그러면 안 되고 2년이고. 다만 갱신 요구를 통해서 2년 더 연장시킬 수 있죠. 근데 그 갱신 요구는 거절 사유가 있기 때문에 4년 그러시면 안 돼. 실질적으로 4년이지만 갱신 거절 사유가 있기 때문에 주택 임대차의 최단 존속 기간은 몇 년이냐 그러면 2년. 상가는 몇 년? 1년. 응? 상가도 갱신 요구를 통해서 최장 10년이에요. 역시 거절 사유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10년은 아닌 거예요. 응? 주택 임대차는 무조건 2년. 농지 임대차는 무조건 3년.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일단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긴 한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혹시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갖다가 1년 할 수 있습니까? 임차인? 농지 임차인이 1년만 빌린다고 그래. 흉년 들어버렸어. 그래서 이게 막 기운이 꺾여갖고 난 1년만 하고 그만하렵니다. 할 수가 있지. 근데 만약에 또 이번에 흉년 들었으니까 더 해가지고 복구해야 되겠다고 하면 뭐요? 나 2년 더 할래 할 수 있다고. 뭐 1년 했어도 왜요? 기간이 당연히 몇 년으로 돼버리니까 3년 되니까. 그러니까 2년을 더 주장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니면 그냥 1년만 하고 그냥 때려치고 나갈 수도 있고. 똑같이 원리는 여기. 그 다음에 임대차에 대해서 분쟁이 많이 생겨요. 역시. 그래서 이 분쟁 조정 신청 이거죠. 분쟁 조정 신청은 어디 가서 하죠? 시장. 여기 군수가 나와. 여기 드디어 군수 뭐요? 구청장. 분쟁 조정 신청은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가서 한다. 여기 이거랑 아까 확인 어디서 받아요? 시군 면장. 그죠? 여러분 교재에서는 자 어디를 보시는가? 저기 488 페이지 가시고 제일 위에 보시면 동그라미 A, B, C, D 뭐 쭉 E 나오죠? 이게 예외적으로 임대차 할 수 있는 경우 무조건 다 되는 게 아니고 자 그 다음에
거기 시험에 나왔던 게 이제 3개월 이상 국외 여행, 요게 시험에 나왔었어요. 그 다음에 밑에 쭉 가보시면 동그라미, 자, 동그라미 3번에요. 동그라미 3번에 기억번. 농지 임대차 계약은 동그라미 3번의 기억번 밑줄 그으시고. 자, 그때는 서명계약이 원칙이다. 한 3번 나왔을 거예요, 이거. 쉬운 겁니다. 동그라미 니은번. 대항력. 이거 아직 안 나왔죠? 동그라미 니은번 3줄 밑줄 그으시고. 대항력을 인정받으려면 등기가 있으면 되는데 등기가 없을지라도 거기 나와 있는 대로 시군 면장에 뭘 받으셔야 돼? 확인을 받고 시군 면장의 확인입니다. 해당 농지를 어떻게 했어야 돼요? 인도 차지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부터? 다음 날부터 효력이 생긴다. 이걸 뭐라고 불러요? 대항력. 요거 아직 시험에 안 나온 거고요. 중요하고. 동그라미 4번. 임대차 기간은 최소한 몇 년 이상으로 하는 게 맞다. 3년 이상. 그런데 그 밑에 줄 단연생 식물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해 동안 농사 지어서 수확할 수 있는 경우를 얘기해요. 그랬을 때는 몇 년 이상? 5년 이상. 이렇게 두 단계로 나눠서 보시고. 그 뒤에 임대차 기간을 정하거나 또는 3년보다 짧게 정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3년으로 본다. 까지 동그라미 4번에 나온 거 하나도 뺄 게 없네요. 동그라미 5번. 분쟁 조정입니다. 동그라미 5번은 임대차 계약 당사자 간에 분쟁이 생길 수 있죠. 분쟁 조정 신청을 갖다가 어디에다 갖다 집어넣는다. 시군 구청장한테 분쟁 조정 신청을 해야 되겠다. 그럼 거기서 분쟁 조정 해준다. 동그라미 6번도 한 두세 번 나왔을 겁니다. 자, 임대 농지의 양수인은 이 법에 따라서 임대인의 지위를 어떻게 해요? 고스란히 승계한 걸로 본다. 이것도 주택이나 상가 임대차도 이런 조문이 있었죠.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농지도 똑같은 조문이 들어가 있습니다요. 여기까지. 자, 그러면서 자, 칠판 보시고. 사실은 농지증을 발급받는 게 어려운 게 아니고요. 농지를 취득한 이후에 그걸 유지하는 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뭐 마을 사람들한테 대신 하시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예? 예. 그래서 농지를 취득한 뒤에 농사를 안 지면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농사를 지어야 될 건데. 그죠? 안 지면 문제가 발생한다. 예? 그래서 농사 안 짓는다 그렇게 되면 농사를 안 짓는다 그렇게 되면 어떤 의무가 생기는가? 농사 안 짓는다고 지금 여기 나와야 되는데 농사 안 짓다. 그러면 팔아야 됩니다. 이게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년 안에 팔아야 됩니다. 처분 의무가 발생해요. 법에 나온 의무예요. 그 잘 보시면 자, 세 가지 보셔야 돼. 농지를 농사 짓겠다고 취득한 양반이 농사를 안 지어. 그랬을 때 1년 안에 팔아야 돼요. 그 다음에 또요. 주말 농장 하겠다고 했던 사람이 농지를 취득했어. 그래 놓고는 가보지도 않아. 텃밭으로도 이용 안 해. 그러면 또 여기 걸려요. 1년 안에 팔아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 더요. 여기 보면 농지 전용 후 이렇게 나오죠. 농지인데 이제 건물 짓겠다고 농가주택 같은 거 짓겠다고 전용 허가를 받아갖고 이제 공사를 시작해야 될 건데 농지 전용 허가를 받고서 2년이 지나도록 공사 착수를 안 해요. 그러면 이거 취소 사유가 돼요. 그리고 동시에 이때는 어떻게 돼요? 1년 안에 팔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험에 요 세 번째 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았다 그러면 여기다 농가주택 지을게요. 지금 현재 농지인데 그럼 전용하겠다고 돈도 물고 이렇게 해서 전용한 거예요. 근데 2년이 넘도록 그 허가받은 그 목적 사업에 착수를 안 한단 말입니다. 공사 착수를 안 해. 그러면 어떻게 돼요? 1년 안에 팔아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 1년 기간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팔아야 할 의무가 있는데 알아서 파느냐? 그런 사람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 같아요. 양심적으로 나 팔아야 되겠다. 그럴 것 같으면 처음부터 취득도 안 하지. 그러니까 농사 안 짓고 있어. 들켜가지고 팔아야 될 건데 안 팔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관청에서 공무원이 나와서 뭐라고 그래요? 처분 명령을 내리지. 보니까 농사 안 짓고 계신데 지금 1년 훨씬 지날 때까지 지금 안 짓고 계신데 하면서 자, 농지를 파쇼 하면서 이제 처분 명령을 내리는데 이때 말미를 6개월을 줘요. 농지 거래가 금방금방 되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6개월 내에 파십시오. 안 팔면 이행강제금 나갑니다. 이렇게 간다고 이제. 그래서 6개월이라는 기간을 줘요. 이때도 이제 처분 명령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행정은 다 서류로 해요. 그런데도 만약에 처분 명령 안 따르죠. 그러면 드디어 이행강제금 나와요.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돼요. 매년.
여기까지 가면 이제 골치 아파져요. 예, 매년 부과돼. 어떻게 해야 돼? 매년 부과되는데 20%씩 부과돼. 20% 부과되니까, 매년 부과되니까, 한 5년 정도 안 팔고 계속 버티게 되면 이제 땅값이 다 이행강제금으로 다 회수가 돼버리겠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가지 않도록 그 전에 처리를 많이 하셔야 돼요. 가끔씩 보면 이제 막 이렇게 처분명령서를 받아들고 막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 전에 해결하셔야 돼. 어떻게 해야 돼? 또 다시 각서 써야 돼. 제도가 참 멋져요. 그러니까 처분명령 나와서 진짜 농사 지을게요. 막 혈서 써. 그러면 처분명령을 유예해주고 막 그래. 그렇게 해서 막 버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행정 하는 거 보면 하여간 절차를 지켜서 하는 건 참 좋긴 한데 막 속전속결 이런 거 없어요. 느려 터져 먹었어요. 어쩔 수 없어. 그 나중에 보면 이제 처분명령 유예하는 제도가 또 있어요. 여기 써놓지 않았지만, 그러니까 잘 그런 일을 당하면 그 관련된 그 뭐 행정사 이런 분들 쫓아가서 최대한 막 이렇게 끌고 막 그러면 또 지나가고 또 뭐예요? 자기가 직접 농사 짓는 사유가 안 되면 또 맡겨서 농어촌 공사 있죠. 거기다 맡겨가지고 할게. 그러면 또 이게 또 처분명령 안 나오고 넘어갈 수도 있고 막 그래. 길은 있어. 근데 여러분 일단은 요걸 알아두셔야 돼요. 교재에 보시면 487페이지 보시게 되면 가로 6번 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한 농지 처분이라고 되어 있죠. 가로 6번에 보면 동그라미 1번 정당한 사유 없이 농지를 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등 일정한 사유에 해당되게 되면 사유 발생한 날부터 언제까지 농지를 팔아라? 1년 안에 파십시오. 이렇게 되는 거지. 됐죠? 예.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이 처분 의무 기간 내 처분을 안 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시장군수구청장이 6개월 내 당해 농지를 처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처분명령. 처분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치 않았을 때는 매년 토지가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그렇죠? 그 이행강제금 요것을요. 농땡이라고 지금 써놨죠? 농지를 안 팔고 농땡이를 치면 이행강제금 받는데 이행강제금 몇 프로 부과받아요? 농땡이니까 20%. 그것도 얼마? 매년. 농땡이 기억하셔야 돼요. 농땡이. 여러분 받으신 자료 중에 2번 풀어보시고 2번. 자, 1번은 저 국회의원 됐어요.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농사 못 지으니까 임대할 수 있는 거죠. 2번은 서명계약이 원칙이다. 3번이 틀렸네요. 임대시기간은 3년 이상으로 해야 된다. 5년 이상이 아니고. 그 다음에 4번 같은 경우는 농지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 조정 신청을 할 수 있겠다. 맞죠? 5번 맞는 얘기 지휘승계. 네. 됐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확인설명서 요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는 어디를 딱 펴두시냐면 쭉 넘어가셔서 쭉쭉쭉 넘어가십니다. 저긴데 494페이지 펴두시고 494. 자, 확인설명서. 우리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확인설명서 기재사항이 뭐고 그 다음에 어떻게 기재하는지를 지금부터 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자 보십니다. 일단 기본 확인사항이 첫 번째 부분이에요. 기본 확인사항 이렇게 나온 거 있죠. 그래서 거기 지금 기본 확인사항 찾아보세요. 왼쪽 페이지에서. 그렇죠. 기본 확인사항은 뭐냐. 이거 개업공인중개사가 직접 조사해서 확인설명서에 기재해주는 항목이고 특징은 뭐냐. 손님한테 자료 요구를 못한다는 거예요. 못한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무슨 의미냐면 직접 조사해도 충분한 그 사항들입니다. 직접 조사해도 충분히 조사할 수 있는 거.
예, 그래서 이걸 기본 확인사항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8개가 있어요. 여기 8개. 예,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 그러면 대상 물건의 표시란. 이 대상 물건 표시란은 기본적 사항들을 적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 대해서 주소 적고요. 면적 적습니다. 면적 657제곱미터 이런 식으로 면적 적고요. 당연히 지목 적습니다. 주거용이니까 지목이 대부분 뭐겠어요? 대 이렇게 되고 실제 이용 상태도 보통 대 이렇게 돼. 이렇게 적는데 만약에 공부상 지목을 떼어봤더니 전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공부상 대장상의 지목은 전인데 실제는 아파트가 세워져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 다를 수도 있어요. 2개 다 적어줍니다. 네. 시험에 안 나와요. 시험에 나오는 건 별표해 드릴 테니까 이해하시면 되고 이 건물의 전용 면적 이게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전용 면적 개념이 없어요. 그죠? 근데 이제 집합 건물일 때는 집합 건축물일 때는 아파트, 오피스텔, 빌라 이런 것들은 전용 면적 개념이 있죠. 그래서 아파트 같은 경우 84제곱미터 이게 전용 면적. 대지 지분은 대지 지분 면적 있잖아요. 예, 그래서 뭐 15제곱미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대지 지분 면적을 적어주고 이거 다 집합 건축물일 때 적어주는 거예요. 그죠? 단독 건축물일 때는 전용 면적 개념이 없죠.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대지 지분 개념도 없고 집합 건물일 때 나오는 개념이죠. 아니 그냥 이해하시면 이해하시는 거예요. 시험에 안 나와. 응? 배우셨으면 여러분 아실 거 아니에요. 집합 건물 뭐 이런 거 배우셨을 거 아니에요? 안 배웠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준공 연도로 나오겠죠. 뭐 단독이든 뭐 집합 건물이든 간에 준공 연도가 2016년 4월 17일 뭐 이런 식으로 대장에 나옵니다. 이게. 그러니까 여기 기본적 사항 대상 물건의 표시사항은 건축물 대장이나 토지 대장 대장 보고 적습니다.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용도 어디에 나와요? 건축물 대장. 별표 쳤어요 지금 이제 드디어. 대상 물건 표시란에 적는 것 중에서 용도하고 용도지역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용도지역은 용도하고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용도지역 그럼 뭐요? 도관, 농자, 주상, 공로 그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용도는요. 이걸 구분 못하면 수험생 자격이 없는 거지. 이건 건물 얘기하네요. 건물. 건축물의 용도. 예. 여기는 이제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이다. 가로 열고 아파트 뭐 이런 식으로 건축법 시행령에서 배우시는 용도 있잖아요. 이렇게 적어주시고 다세대 주택이다 뭐 그럴 수 있고 다세대 실제 용도도 뭐예요? 뭐 공동주택 같은 경우 많겠죠. 같은 경우 많을 거예요. 다른 경우도 있긴 한데 자 여기 적어주는 게 뭐라고? 용도 지역이에요? 용도예요? 용도 뭘 보고 적어요? 대장 보고 적는 거예요. 아시겠죠? 요거 별표 딱 해두시고 여기 위주로 하셔야 돼. 구조 뭐 철근 콘크리트조 뭐 이런 건데 뭐 필요 없어요. 방향 별표입니다. 방향 보통 남향이 많아요. 남향 남동향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중요한 것은 이 기준 옆에 기준 적은 거 있죠. 기준을 갖다 적는데 안방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남향이다 이런 식으로 거실을 기준으로 해서 남향이다 이런 식으로 기준을 같이 적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런 그 주거용 건축물이잖아요. 지금 이게 1번 서식이 주거용 건축물 같은 경우는 주실이나 안방 같은 것을 기준으로 해서 한다고요. 안방이나 거실 요 기준을 하고 남향 이렇게 적으시는 거예요. 방향 중요합니다. 이따 봐봐요. 그 다음에 내진자 들어가는 거 중요합니다. 우리 일본 놈들이 지금 바다에다가 지금 그거 뭐지 그거 오염수 지금 배출하겠다고 뭐 그렇게 얘기하고 그러는데 미국은 찬성 잘했다 이렇게 하고 복잡합니다 세상은. 그 다음에 또 뭐 IAEA인가 하여간 원자력 그거 하는 그 국제 기구가 있어요. 거기도 잘했다 찬성 이렇게 하는 거예요. 반대는 이제 뭐 한국, 중국 이런 사람들만 요 피해를 볼 수 있는 사람 반대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예? 반대 이렇게 하는 거지. 근데 이제 우리 기사에는 안 나지만 제가 들어보니까 이 일본에 있는 그 국방부 장관이 우리가 항의했다고 하면서 이제 이게 이게 기자회견하면서 중국이나 한국 뭐 이런 데 대만 이런 데서 우리한테 자기 나라한테 항의했다고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는 거야. 그래서 그 아침에 기사를 이렇게 쭉 찾아봤는데 우리는 기사는 안 나오는데 뭐라고 표현했냐면 우리 국민들이 하는 분노냐 한국 따위에게 항의 받을 일이 아니다 이렇게 했어요. 안 나오죠 이런 기사는. 한국 따위에게 우리가 항의 받을 것은 아니다. 말을 해도 따위라고 이런 표현을 썼어요. 이거 우리 국민들이 알아야 되는데 언론에 안 나옵니다.
제가 아침에 검색했을 때는 안 나왔어. 관방장관 이렇게 해서 막 검색해봤는데 안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외신이나 이런 데는 그렇게 쓰는 것 같은데 우리는 안 나온 거야. 이게. 왜 그러냐고요? 우리하고 일본하고 사이가 안 좋으면 안 되잖아요. 좋아야 되잖아. 그런 게 있어요. 참. 아유, 너무 분노가 막 치밀어가고 한국 따위라니. 그리고 우리가 왜 그러는 줄 아세요? 우리 일본 사람들은 우리를 알로 보고 있을 거예요. 왜요? 식민지였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조상님들한테 좀 원망을 하고 싶어. 왜 식민지가 한번 돼갖고 이렇게 업신여금을 당하냐 이 말이지. 자존심이 엄청 구겨진 거예요, 이거. 그래서 다시는 식민지가 되지 않아야 될 텐데. 그러면 국민들이 좀 생각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 근데 참 그럴지 모르겠어요. 하여간 그래. 내진 지진이나 왕창 일어나라. 내진. 다시는 한국 따위라니. 내진. 우리도 이거 근데 없다가 저 울산하고 포항에서 지진이 일어난 바람에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 원자력 시설도 잘해야 됩니다. 오래된 거 빨리빨리. 만약에 그걸 원자력 시설도 좀 오래되면 돈 들어가더라도 빨리빨리 새 걸로 교체하는 게 낫지. 그 지진이 일어나면 어떡할 거예요? 어? 그거 진짜 다 망하는 거예요. 그건 진짜. 서울에 있다고 안심할 게 아니라고 이게. 그래서 놓아야 되고 지금 벌써 수명 지났잖아요. 빨리빨리 교체를 해야 돼요. 할 것 같으면. 아니면 다른 걸 하든지. 예? 국민들의 안전이 우선이잖아. 예. 자, 내진 능력 요거 중요합니다. 내진자 들어가면요. 대상 물건 뭐예요? 표시란에 적는 거예요. 표시란에. 표시란에 적는데 뭘 보고 적어요? 그러니까 뭘 보고? 대장 보고 적어. 대장에 나와요 이게. 내진 등급 같은 게 나와. 우리가 알 수 없는 표시로 막 돼 있어. 막 되게 어렵더라고. 내진 설계 적용 여부는 대부분 적용돼요. 예? 최근에 지은 것들은 옛날 거 말고. 예. 근데 내진 능력은 또 뭐 단위가 있더라고. 봐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어디에 나온다고요? 대장. 그 다음에 입안 건축물 마지막에 별표. 입안 건축물이 있다 없다 이거. 입안 건축물 있네. 그렇게. 여기 보니까 뭐예요? 무단 증축이네. 이렇게 적어주는 거예요. 무단 증축. 세부적으로 무단 증축인데 이제 뭐 베란다 확장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적어주겠지. 뭘 보고 적어줘요? 건축물 대장 보고 적어줍니다. 대장이요 거의 대부분. 자, 네 가지 중요한 거 표시하셔야 돼. 제일 처음에 용도, 그 다음에 방향, 그 다음에 내진 어쩌고 저쩌고, 그 다음 마지막이 뭐야? 입안 건축물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도 하여간 이 정치하는 사람들이 썩어버리면 또 식민지 됩니다. 이거 진짜. 그러니까 국민들이 잘 관심을 가지시면서 자꾸 이렇게 해서 정치하는 사람들을 감시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또 나라 또 팔아먹는 이완영이 같은 사람이 또 나옵니다. 이완영이도 처음에는 독립운동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다 그렇게 변절된 거예요. 그러니까 했던 사람이 더 무서운 거예요. 이게. 변절하면 경계해가지고 다시는 식민지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면 자꾸 이 업신여금을 당해요. 다른 나라한테. 태국인가, 우리 동남아 쪽에서는 태국인가가 식민지가 된 적이 없어요. 태국인가 그럴 거야, 아마 유일하게. 그래서 태국 사람들은 프라이드가 엄청 세요. 한국 사람 뭐 이렇게 잘 사는지 몰라도 자기는 식민지 된 적이 없다는 얘기야. 독립을 유지했다는 거죠. 그 프라이드가 엄청 세요. 자존심이. 근데 우리는 약간 좀 이렇게 되잖아. 우리 식민지였잖아. 얘기를 잘 안 하고 지나가잖아. 솔직히. 그 일본 사람들은 얼마나 우리를 얕잡아보겠어요. 우리 식민지, 지금도 식민지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래서 그 놈들은. 예? 자, 갑니다. 동물 2번.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 차리자고요. 자, 권리관계 나왔습니다. 2번. 권리관계. 자, 이게 권리관계. 이번에 여기 바뀐 게 있어요, 여러분. 보시면, 자. 권리관계니까 뭘 보고 적어줄까요, 여러분? 등기부. 크게 보셔야 돼. 등기부 보고 적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 근데 여기 등기부 기사항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소유권이 있고 소유권 외에 이렇게 두 가지가 있죠. 소유권에 대한 것은 갑구에 나온 거. 소유권 외에 그러면 뭐예요? 을구에 나온 거. 이렇게 적어주는 거예요. 등기부 보고 적어주죠. 그래서 근저당이 1억 잡혔다 그러면 갑구에 적어요? 을구에 적어요? 벌써 을구에 적어놨잖아요, 제가. 을구에 그렇게 적어요. 그 집이 경매에 넘어갔으면 그건 등기부 갑구에 나와요? 을구에 나와요? 그 집이 경매에 넘어갔으면 경매 등기가 뜰 거 아니에요?
넘어갔다고? 갑구에 나와요, 을구에 나와요? 갑구에 나오지, 경매 등기는. 그죠? 뭐, 이거 배우신 거 아니에요? 안 배웠다 그러면 강철 선생님이 무능이. 배웠는데 모른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까먹은 거예요. 저는 잘못한 게 없어요. 자, 그 다음에 가압류 등기 여기 나와요, 여기 나와요. 갑구에 나와요, 을구에 나와요. 소유권에 대한 가압류는 갑구에, 전세권 이런 거에 대한 가압류는 을구. 여기 나오겠죠? 그것도 기출 문제인데. 여러분이 틀리면 다 강철이 선생님 때문이야. 자, 갑구 을구 했죠? 이거 하고. 일본 놈들 때문에 제가 지금 오늘 기분이 너무 좋아. 자, 그 다음에 여기 민간 임대 등록 여부 나오죠? 이게 생긴 지 얼마 안 됐는데 주택임대 사업자 등록을 하셨으면 여기다 기재해 주는 거예요. 그 주인이 전세계약을 알선해, 월세계약을 알선해. 근데 그 집주인이 임대사업자를 내셨어. 그럼 여기다 체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 지금은 장기 8년짜리밖에 인정을 안 해요. 옛날 단기가 4년짜리 있었거든. 지금 소식에 지금 4년 없애버렸잖아. 지금 이제 임대사업자 등록할 때 4년짜리 인정을 안 하거든. 아파트도 1년 안 하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요게 서식이 이렇게 바뀐 거예요. 8년만 인정하고 임대 의무 기간은 몇 년? 보통 8년. 개시일은요. 2019년 21년 4월 10일 이런 식으로. 임대 개시일 이렇게 적어준다고요? 요게 지금 이제 어디에 적어줘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권리관계란에. 권리관계란에. 그러면 이건 권리관계란에 적어주는 이 미등록은 뭐죠? 주인 중에, 집주인 중에 임대사업자 등록 안 하신 분 많겠죠? 그러면 안 했으면 여기다 체크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 뭘 보고 적어줘요? 네, 등기부. 앞으로는. 지금 아직까지는 안 해요. 근데 지금 등기부에 올라가고 있어요. 임대사업자 등록을 낸 그 집이다 그러면 그 집 등기부에 올라가고 있다고. 이 내용이. 어느 정도 한 1년 정도 지나면 이제 다 올라가면 그때부터는 등기부 보고 적어주면 돼, 이것도. 그래서 이제 이것도 아직은 아닌데 앞으로 등기부. 앞으로 등기부야,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게 새로 생겼어요. 새로 생긴 이유 아시겠죠? 계약 갱신 요건 행사 여부 이거 있잖아요. 여러분 갖고 계신 교재는 없어, 당연히. 왜? 새로 생겼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갱신 요건 행사 여부. 중요하죠. 갱신 요건을 딱 한 번만 행사할 수 있죠. 그러면 요참에 지금 계약하는데 갱신 요건을 뭐요? 행사할 건지 말 건지를 갖다가 체크. 그러니까 2년 계약하고 재계약할 때요. 중요한 것은 자기들끼리만 이렇게 하고 말 끝내고 하지 말고 계약서를 다시 쓰는 게 필요해요. 그죠? 다시 쓰면서 갱신 요건 행사에 따라서 갱신됐다고 하는 말을 쓰는 거, 안 쓰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써놓으면 갱신 요건 딱 한 번만 행사할 수 있잖아요. 그럼 써먹으면요. 나중에는 갱신 요건 행사 못하게 되죠. 근데 갱신 요건에 따라서 행사한 게 아니고 그냥 재계약이 되는 경우가 있어. 많아, 현실적으로. 재계약이 되면 갱신 요건을 행사를 안 한 거예요. 그럼 나중에 가서 갱신 요건을 따로 할 수 있거든. 그러면 4년이 아니고 6년을 살 수도 있어, 잘못하면. 근데 그게 나중에 가면 분쟁이 분명히 생길 거거든. 우리 재계약하면서 올려달라고 하니까 올려줬는데 나중에 가면은 이거 갱신 요구 한 거 아니야 너? 이렇게 나올 거고. 뭔 소리야? 나는 갱신 요구가 아니고 재계약인데 이렇게 나올 거라. 분쟁이 생길 거라. 분명히 한 2년 뒤에 와글와글 할 거야. 그러면 그거 대비해서 미리 뭐예요? 계약서에다 특약으로 갱신 요건 행사에 따라서 재계약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딱 이렇게 적어주는 게 필요해. 증거 남기는 게 필요하지. 응? 근데 여기 확인 설명서에 보면 갱신 요건 행사 여부. 그죠? 그래서 행사한 서류가 있다. 요 증거 남겨놓은 게 필요해요. 그럼 그걸 갖다가 말만 가지고는 안 돼. 그러니까 그 행사 여부와 관련된 서류 같은 거 첨부했다. 아니면 확인이 안 됐다. 이렇게. 요게 새로 생겼기 때문에 이걸 알아두시는데 요 등기부에 나올 리가 없죠. 다만 권리관계이기 때문에 여기다 적어주는 거예요. 새로 생긴 거 중요합니다. 여기까지. 그 다음에 이제 요 세 번째만 넘어가면 이제 별거 아닙니다. 자, 세 번째 항목 갑니다. 요게 지금 굉장히 길어요, 제목이. 토지 이용계, 공법상 이용제한, 그 다음에 거래 규제에 관한 사항 엄청 긴데 여러분들은 요거 긴 걸 딱 잘라가 먹어야 돼. 잘라 먹어야 돼. 이게 공법상 규제라고 딱 잘라 먹어야 돼. 길지만. 공법상 뭐라고요? 규제. 그러면 끝이야, 그냥. 공법상 규제 이렇게 되는 거야. 공법상 규제는 공법 시간에 그냥
그렇게 귀가 아프게 들은 내용들이 막 나와요. 여기 보면 용도 지역 나오죠. 용도 지구, 용도 구역. 이거 막 주로 배우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용도 지역이나 용도 지구나 용도 구역. 여기 이제 용도 지역은 주상, 공로 뭐 이런 거라든지, 농림 지역 뭐 이런 거 되겠죠. 용도 지구 그러면 뭐예요? 저 잘 모르는데 여러분 알고 계시죠? 뭐 미관지구 뭐 미관지구 지금도 있나요? 방화지구 뭐 이런 거 있는 거, 지구자 들어가는 거. 예. 요 용도 구역은 대표적인 게 개발 제한 구역이죠. 시가화 조정 구역 개발 이건 몇 개 안 되는 것 같은데. 예. 뭘 보고 적어요? 이거 적어줄 때 뭘 보고 뭘 참조해서 적어요? 요게 시험 출제거리요.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 아까 공법상 규제는 주로 뭘 보고 적는다고 첫 번째 공부했어요?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예요. 이렇게 옆에다 적어주시라고. 그 다음에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온 거 이거. 건폐율과 용적률 상한 있죠, 옆에. 건폐율을 적어주는 게 아니에요. 상한 퍼센테이지를 적어주는 거예요. 용적률을 적는 게 아니에요. 용적률 상한 퍼센테이지를 적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건폐율 40%, 용적률 뭐 200% 이렇게 적어주라는 얘기예요. 근데 뭘 보고 적죠, 이건? 시, 군, 조례. 요게 출제 포인트요.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에 안 나옵니다, 얘가. 상한이. 건축물 대장도 아닙니다. 뭘 보고 적는다고요? 시, 군, 조례. 시, 도, 조례도 아닙니다. 별표 치셔야 돼. 시, 군, 조례입니다. 시, 군, 조례 핵심.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아니냐. 지금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받는 지역이 일부 있죠. 서울도 있단 말이에요, 지금.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들어가면 여기다 체크. 이건 뭘 보고 체크해야 할까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뭘 보고 체크해요? 뭘 보고 줘요?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입니다, 이것도. 얘도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예요. 얘는 아니고. 자, 그 다음 밑에 보면 투기지역, 토지 투기지역, 주택 투기지역, 투기 과열지구도 있네. 그렇죠? 이렇게 세 개. 그러니까 앞에 건 투기지역, 뒤에는 투기 과열지구. 조정 대상 지역은 없네요. 자, 이렇게 됐을 때 이건 뭘로 조사할까요? 요건 뭘로 조사합니까? 요것은 여러분들 부동산 종합 공부 시스템이에요. 부동산 종합 공부 시스템으로 이거 적어 놓으세요. 부동산 종합 공부 시스템. 이거 인터넷 사이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대표적인 것이 이제 뭐냐면 그거 온나라 이런 거, 루리스 이런 걸 가지고 이런 포털 사이트. 그러니까 국토부에서 만들어 놓은 사이트가 있어요. 그걸로 조사한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사실은 뉴스 검색이 더 빠릅니다. 뉴스 검색이 더 빠른데 어쨌든 공부하실 때 이렇게 배우셔야 돼요. 부동산 뭐예요? 종합 공부 시스템. 그럼 3개 나왔어요. 지금 이거 하나, 이거 둘, 이거 셋. 근데 마지막 하나 더 있습니다, 이제. 자, 보시면 여기 도시군 계획 시설. 공법 시간에 막 이거 배우잖아요. 네, 뭐 도로라든지 공원 뭐 이런 거 배울 거 아니에요, 이거. 이런 거. 지구단위 계획구역 이것도 배우시죠? 그 다음에 그 밖에 도시군 관리구역 이것도 배우시죠? 공통점이 계획자가 들어갑니다. 계획자. 도시군 계획시설, 계획자. 계획 들어가는 요것들은 어떻게 조사하느냐? 어떻게 조사해요? 개혁공인인사가 구청 가서 물어보셔야 돼. 개공이 확인해 갖고 기재한다 그렇게 해요. 개공이 직접 확인합니다. 이거. 그래서 물어봅니다. 그러면 가르쳐 줍니다. 거기 담당 직원이 공무원이 공익들도 많이 있더라고. 그 사람들이 가르쳐줘요. 개공이 확인하여 기재합니다. 이렇게. 자, 요렇게 이걸 적어놓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가볼까요?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슬슬 자, 입지 조건에 적는 거요. 입지 조건에 적는 거 네 번째 항목 왔죠? 입지 조건란에 적는 건 총 5가지인데 막 줄줄줄줄 암기하셔야 돼. 그죠? 줄줄줄줄. 자, 먼저 도로에 접해 있냐 이런 거 있죠? 그 다음에 대중교통. 지하철역으로부터 3분 거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주차장이 별표. 주차장이 입지 조건에 들어갑니다. 주차장. 전용 주차시설이 있냐, 공동 주차시설이냐, 그 밖에 주차시설이냐, 아니면 주차장이 없냐, 이런 것들이죠. 주차장이 입지 조건인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아파트에 사신 분들은 전용 주차시설의 체크, 아니면 공동 주차시설의 체크. 여기 체크하셔야 됩니다. 전용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혼자 다 쓰는 게 아니잖아요. 주차장, 그죠? 그 다음에 교육시설, 초, 중, 고. 제일 가까운 거 하나만 적어주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여기는 무슨 고등학교야? 제일 가까운 고등학교 뭐예요? 자, 하나고등학교 해요. 하나고등학교 소요시간 해가지고 도보로 30분 뭐 이렇게 적는 거야. 30분 걸리나요? 좀 떨어져 있지 않아요? 네. 그 정도 걸려요? 네. 그럼 차로 가버립니다. 차량으로 5분 이러면 짧아 보이죠?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이제 판매 및 의료시설까지 나와요. 백화점. 여기 제일 가까운 백화점이 무슨 백화점입니까? NC? 아직도 백화점 있어요? 그거? 안 없어졌어요? 장사 잘 돼요? 그래요? 잘못 봤네. 옛날에는 막 경매 물건도 많이 나오고 그랬는데. 자, NC 백화점. 그래서 소요시간 도보로 한 10분 정도 되나요? 더 걸립니까? 20분에 그러면 차량으로 가버려요. 5분 이렇게. NC 백화점 이렇게. 그 다음에 종합의료시설. 이건 나왔네. 여기 있잖아요. 저기 뉴타운 쪽에. 성모병원. 네. 자, 요것은 소요시간 5분. 차량으로 5분? 네, 가까운 것 같은데 5분 이렇게. 이게 이제 입지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시험 포인트는 이게 포인트가 아니고요. 도, 대, 차, 교, 판 이게 5가지를 기억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다시 한번 입지 조건에 들어가는 거 5개 뭐라고요? 도, 대, 차. 이걸 왜 차로 암기하시는지 아시겠죠? 주라고 안 하고 차에 주로 하는 건 주유소용지겠죠. 주유소용지. 오해하시면 안 되기 때문에 도, 대, 차. 지목 부호 차. 네, 그 다음에 교, 판 이렇게. 도대차 교판. 이거 입지 조건에 들어가는 겁니다. 자, 입지 조건에 지금 주차장 들어간다는 게 핵심.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 하고 쉽니다. 6번째가 뭐냐면 관리에 관한 사항이라고 나오죠. 6번째 다시 한번 뭐예요? 관리에 관한 사항. 경비실이 있냐 없냐? 있다. 그 다음에 관리 주체가 누구냐? 보니까 자체 관리냐 위탁 관리냐? 대부분 위탁 관리가 많죠. 요새는 빌라 같은 경우도 자체 관리를 안 하고 관리업체한테 맡겨가지고 이렇게 해서 관리하고 그런 경우가 늘었더라고요. 그걸 제가 그걸 알게 된 것은 경매 물건 중에 보니까 이게 관리해주는 사람이 8채밖에 안 되는데 관리업체가 따로 있더라고. 그래서 위탁 관리가 많죠, 아무래도. 아파트는 대부분 뭐예요? 이거지. 빌라도 이런 게 생기기 시작하더라고. 그 다음에 비선호시설입니다. 혐오시설. 있다, 없다. 여기는 있어요, 없어요? 주변에. 자, 영안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장례식장. 이거 혐오시설 아니에요? 응? 비선호시설이 혐오시설이에요. 비선호시설이 혐오시설이라고. 장례식장 있잖아요, 주변에. 장례식장. 이건 별로 안 좋다. 옛날에 보니까 그 장례식장 없던 병원인데 좀 종합병원은 아닌데 약간 중급 정도 되는 병원인데 장례식장을 만들게 된 거야. 그랬더니 그 뒤에 있는 빌라촌 사람들이 전부 다 프랜카드 딱 걸고 프랜카드가 뭐라고 써져 있겠어요? 장례식장이 웬 말이야. 막 웬 말인가 하면서 막 다 반대하겠죠. 왜냐면 거기 장례식장 만들면 그 뒤쪽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 바로 접해 있는데 바로 도로 이만한 걸로 이렇게 접해 있어요. 그럼 집값 다 떨어지겠죠. 이런 건 좀 그래. 근데 이제 그냥 넘어가죠. 이렇게 하고. 자, 그 다음에 예정금액입니다. 거래 예정금액은 얼마에 나왔다 그런 거죠. 이거 10억에 팔아주시오 그러면 10억 이렇게 예정가. 그리고 개별 공시가 제곱미터당 자 720만 원 제곱미터당입니다. 이렇게 평당 하면 얼마 되게 한 7320에 한 2천만 원 평당 2천만 원 2천 좀 넘어갔네. 그 정도. 이렇게. 이때는 제곱미터당 가격을 적어 놓습니다. 개별 공시가는. 그 다음에 건물 공시가격 요 적겠죠? 얼마? 7억 뭐 이렇게. 어느 정도 일치되나요? 이게 건물 공시가격하고 시세하고 많이 올라왔죠, 이게 지금. 이게 많이 올라와가지고 세금이 많이 들고 맞는다고 그래가지고 싫어하잖아, 지금. 지금 보니까 한 70%? 시세 한 70% 정도까지는 올라온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너무 급속도로 올리니까 이게 이제 국민들한테 충격이 있죠. 걱정돼 죽겠어요. 저도 얼마나 올지 몰라서.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세금 세 가지 적어주는데 하나가 취득세. 취득세 1.1%, 2.2%, 뭐 2% 뭐 이런 거예요.
취득세 2%. 농어촌 특별세 0.2%. 이렇게 이거죠. 지방교육세 빵 퍼센트 뭐 이렇게 될 수 있겠지. 예. 요거 몇 퍼센트를 적어주는 겁니다. 근데 적어주는 거 세 가지. 하나가 뭐예요? 취득세. 또요? 농특세. 또 하나? 지방교육세. 그런데 여기다가 재산세 같은 거 적어줍니까? 재산세? No. 그죠? 종부세 적어줍니까? 종부세? 안 적죠? 안 적죠? 네, 그렇게. 세 가지만 적어줍니다. 8번 여기까지. 여기까지가 뭐라고요? 기본 확인사항. 그러니까 이 기본 확인사항 쪽에 들어가면 어떻게 기재해 준다고요? 부동산 상임이 직접 등기부 떼고 대장 떼고 토지이용 계획확인서 떼고 현장 가보고 직접 조사하신다고. 그러니까 의뢰인한테 물어보고 그것은 여기서는 안 되고 일단 안 된다고는 좀 이상한데 하여간 없고 직접 조사해서 기재하는 것까지가 8번. 여기까지가 뭐예요? 기본 확인사항. 자, 쉬었다가 이제 세부 확인사항으로 넘어갑니다.